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죠.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 지도자에 오른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업적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의료, 관광, 상업, 산업, 주거시설 등 각종 시설 건설에 주력해 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대표적인 업적 사업을 좀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업을 평가해 주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네, 원산 갈마 지구 예, 관광지구죠. 건설 사업하는 것, 평양 종합병원 건설 사업 성과를 좀 의도했던 대로 못 거뒀다 이런 평가 네, 내리는데요. 이게 성과를 못 거두자 몇 년 전부터 살림집 건설 사업에 음, 역점을 두기 시작을 해요. 네. 오늘은 이 살림집 건설 사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평양 살림집 5만 세대 건설 사업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평양 살림집 건설 사업 굉장히 많이 접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요? 네, 대표적인 네, 업적이다. 김정은 총비서에 이렇게 지금 선전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 1월에 네, 제8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음, 이 당대회에서 2025년까지 네. 수도 평양에 매년 만 세대씩 총 5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이제 건설 사업을 음. 시작해가지고 네. 올해 벌써 3년 차에 아,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현재 돌아보면 이미 건설을 마친 송신지구, 송화지구에 이어서 네. 현재 진행 중인 화성지구, 서포지구, 그리고 향후 건설 계획이 있는 금천지구를 합해서 총 5만 세대 살림집을 음. 건설한다는 것이 목표인데 일단은 목표량보다는 오히려 네. 많은 아. 살림집이 지금 건설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일단 양적으로는 그렇죠. 목표량을 넘길 것 같다라고 짚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살림집 건설 사업 하면 한국에서는 보통 민간 건설사들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을 보면 지금 거의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네. 먼저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첫 네. 번째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무역이 중단되면서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병원 음. 건설이라든가 네. 관광지구 건설 사업이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아.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음. 자체 건설이 가능한 쪽으로 그래서 음. 살림집 건설 쪽으로 방향을 돌린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네. 평양 10만 세대 건설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수되지 못하고 김정은 음. 위원장이 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어받겠다. 그래서 자기 음. 대에 이것을 이루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령의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가 지도 사상,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죠. 예. 이 지도 사상을 창시하거나 발전 음. 풍부화시켜야 한다.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그러면 이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음.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네. 물어보면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혁명 사상을 발전 풍부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는 음. 애민주의라고도 네. 표현하는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 사업으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노동신문에서도 살림집 건설 사업을 인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음. 그렇게 평가하고도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유, 이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되는 이유를 짚어 주신 건데 사실 그런 걸 기반으로 당과 국가가 지금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인다고요. 일단 첫 예. 번째로 짚고 넘어갈 대목은 준공 기준이 조금 허술하다는 음. 느낌입니다. 네. 보통 공사가 완료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준공 검사라고 하는데 네. 현재 이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음. 건설 사업의 준공 검사 기준은 네. 골조 건설, 그다음에 출입문이 어. 있느냐 없느냐, 외부 창호 공사 이렇게 끝나면 대략 음. 준공 검사를 아 내줍니다. 통과가 그래요? 되는 예. 거예요. 이렇게 조금 어. 허술하다 보니까 외관 공사만 대충 끝나면 서둘러 음. 준공 검사가 현재 가능한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완료가 돼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살림집은 전체의 5%에서 음. 7%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95% 입주 예정 세대들은 뭐 변기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뭐 벽지, 장판, 타일 이런 내부 공사를
자신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내부 공사를 할 형편이 안 되는 세대도 일부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입주를 포기하거나 집을 팔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준공 검사 기준을 좀 더 철저하게 해도 그렇죠. 모자랄 판에 이걸 허술하게 마련하는 데도 그렇죠. 이유가 사실 있지 보통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준공 그러니까요. 검사하고 나면 그냥 조금 가구라든가 이런 네. 것만 들고 음. 들어가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수도꼭지도 예. 없고 만약에 변기도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할지 이거 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까, 대표님? 제가 네. 볼 때는 또는 북한 주민이 평가하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공사가 끝났다고 준공 예. 검사를 마치면 국가가 자재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일일이 뭐 변기라든가 수도꼭지까지 다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예.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하면 건설한 목표 세대 숫자를 빠르게 채울 수가 빠르게. 있습니다. 네, 조금 빨리 섞어서. 몇 달 더 네. 걸릴 것을 좀 몇 달 앞당겨서 네. 목표량을 채울 수 음.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 내부 공사나 인테리어는 그렇다 쳐도 건물 외관 공사는 진짜 안전에 중요하잖아요. 이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 예. 대한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네. 평양의 한 소식통은 이런 제보를 해주셨어요. 윗집 부엌 가시대 이게 이제 싱크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식기를 씻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가구인데 이 가시대에서 새는 물이 고스란히 아랫집 천장에 아, 흘러내려서 난리인 집이 음. 여러 집이라는 것 이런 제보도 해주셨고 네. 외벽에 습기 방부제 공사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지난 겨울에 습기가 가득 차서 벽지가 곰팡이가 잔뜩 핀 이런 집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재가 좀 최근에 부족해가지고 부실 시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외관 공사가 좀 부실해지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특히 철근, 시멘트 이런 기초 건설에 필요한 자재도 조금 부족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강도가 낮은 자재를 쓰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기준에 충족 못 시키는 이런 자재를 쓰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외관 공사도 기준에 제대로 딱 맞췄느냐 하면 그것도 조금 부실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소식통은 자재가 부족한데도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살림집을 지으려니까 쓰면 안 되는 자재를 섞어 쓰는 일이 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해도 고층 아파트에는 좀 안 들어가고 싶다 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극단적이긴 한데 예전에 평양에서 무너진 아파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만성적으로 남아 있다는 건데 북한은 또 이런 뭐 외관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뿐 아니라 전기나 물이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러면 대규모 살림집 건설에 꼭 이 문제도 해결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죠.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그러니까요. 좀 예. 편리하게 생활하고 싶은 것이 주민들의 바람일 텐데 전기나 물 부족 가장 대표적인 생활의 필수적인 이 품목들 이 문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송화지구 고층 아파트 입주자들은 승강기가 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쌀이나 부싯거리, 물을 담은 이런 짐들을 그냥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거 경우가 참, 네. 일부 있다는 거고요. 승강기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살림집 입주 예정자들은 고층을 꺼리고 낮은 층을 배정받기 위해서 뇌물을 써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층을 꺼리는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자 네. 담당 기관에서는 이런 선전도 한답니다. 계단을 걸어 다녀야 건강해지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 네. 그 저희 집이 20년이 넘어서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할 때 걸어 다녔거든요. 아 그래요? 무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살림집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대표님? 일단 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양이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네. 현대식 살림집에 입주하는 평양 시민들 너무 부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네요. 사람들은 물 공급이 명절 공급처럼 오다 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네. 매일 물을 길어다 어떻게 계단으로 나르라는 얘기냐며 네. 아까 그 똑같은 얘기 나오네요. 관절이 지금 다 달아 없어질 네. 지경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그러니까요. 보여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평가하기에 네. 이 중구역 경루동에 가면 호화주택도 있습니다. 이번 살림집 그 건설 사업에 네.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략 네. 800서 정도 됩니다. 여기는 주민생활 개선 특별 배려라고 해서 1호 비준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비준을 내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 전기를 하루에 18시간씩 보장해라.
그리고 빨래라든가 네. 밥 공장 봉사도 적극적으로 해줘라. 음.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정말 약간 특권층이 사는 네. 그런 주택 가구예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나머지 세대들은 그러니까요. 이게 부실하잖아요. 네. 이게 과연 노동자 농민을 가장 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주의 사회가 맞는가? 네. 이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 점을 아마 주민들이 지금 직접 겪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을 거고요. 어쨌든 좀 더 많은 살림집들이 좀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설돼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평가해 주실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네, 김정은 총비서가 네. 애민정신을 선전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역시 선전하고 있는 업적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림 승마 구락부 사업입니다. 이게 2013년 예. 10월 25일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거의 10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약 한 65만 제곱미터로 추정되는 부지에 실내 및 야외 승마 훈련장이 있고 말 경주 오락실, 식당, 사진관, 기념품 상점 등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얘기를 조금 다루고 싶은 이유가 최근에 내나라라고 하는 선전 매체 네. 그리고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이 미림 승마 그락부에 대한 보도를 대폭 강화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선전을 하고 보도를 하느냐? 네. 미림 승마 구락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나이의 사람들이 다 네.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계층 남녀노소 인민들이 승마를 즐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야말로 애민 정신을 우리 예. 김정은 그 총비서가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음. 것이죠. 과연 그런지 네.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승마를 즐기는 사람이 있긴 하죠, 한국에도. 네네. 이렇게 근데 막 대중적으로 즐기진 않거든요. 네. 미림 승마 구락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건가요? 네, 미림 네. 승마 구락부. 구락부는 사실 이게 일본 말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원래 영어로는 클럽, 네. 뭐 아, 굳이 한자어나 한국어로 쓰자면 동호회 또는 동아리 뭐 이런 정도 네, 되겠습니다. 자, 5월 16일 이 소식통의 제보에 따르면 현재 미림 승마 구락부에는 네. 평양의 간부 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돈주들이나 그 가족들 정도가 주기적으로 찾을 뿐 이곳에서 승마를 즐기는 일반 주민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 같은 경우 특히 네. 평양에 있는 이 미림 승마 구락부를 방문하려면 평양 승인번호, 통행증을 사전에 발급받고 체류비까지 개별적으로 다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 또는 경제적 수고를 무릅쓰고 승마를 즐기러 일부러 이곳을 찾는 사람은 그래서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제 간혹 지방 기업소에 미림 승마 구락부 뭐 이용권이나 평양 견학표가 내려오면 강제로 구매해서 단체 견학을 가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이 일부러 평양에 가는 일은 거의 없겠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거의 이용할 수는 사실 없고 이용하는 주민도 거의 없고 간부나 돈주 정도 아주 특수계층 정도만 이용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치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네. 것처럼 선전하는 거.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네, 소식통의 제보와 북한 정부의 보도가 지금 그런 정면으로 거죠. 배치되는 네. 건데 지금 조금 이제 경제적인 거 말씀 주셨으니까 궁금해지는 게 승마장 이용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대표님? 네, 입장료가 네. 7달러 정도. 그다음에 승마 한번 네. 타려면 승마권이 1시간에 네. 50달러입니다. 1시간 50달러인데 꽤 50달러면 국돈 기준으로 42만 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시장에서 쌀을 76kg을 살 수 있는 너무 큰 돈입니다. 한 3-4달 먹을 쌀인데요. 그러니까 평양 간부들이나 돈주들이야 뭐 정기권을 끊어서 말을 타러 다닐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 아이들이 생일일 경우 친구들 다 모아서 단체로 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일반인이 쌀 76kg을 살 수 있는 42만 원을 주고 말을 탄다는 것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일반 네. 주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근데 승마 구락부에 대한 선전이 좀 강화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응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네. 주민들은 이런 얘기도 하나 봐요.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대상 관광 사업을 다시 시작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지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 원산 갈마라든가 그 외에 이제 양덕 온천 관광지구 같은 경우 운영 재개를 준비하라 이런 지시도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승마장도 네.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오기 위해서 외화벌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가 엿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마치 모든 인민들이 다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과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부 부정적인 반응 주민들은 이런 얘기도 한대요. 인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최고 지도자와 그 가족의 호화로운 생활을 가리기 위한 네. 선전 사업이 아니냐 이런 식의 씁쓸함을 표시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말 타는 장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은 얼마나 말을 타봤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정은 비서 집권 10년 대표적인 업적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